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항생제 내성균 관련돼서입니다. 거기 제목에도 있듯이 질병관리청에서 2050년에 3초에 한 명씩 사망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자극적인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었는데요. 저 제목은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상에서 보도된 뉴스 제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고 하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균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 2050년 한 해에만 연간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좀 좋지 않은 이렇게 보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꽤 심각하기 때문에 보다시피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포스트 자료로 매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제목에 꼽은 게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생제를 많이 오남용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감기에 대해서 그 포스트에 간단하게 적어놨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는 어떤 약이냐고 하면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는 염증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염증약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감염에만 국한시켜서 보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대표적으로 감기라든지 독감기관점,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염의 원인이 세균일 때는 항생제를 먹으면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그로 인한 결과가 결국 이제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면 항생제 내성균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서도 포스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영국 정부 발표 이제 보고서를 인용한 건데요. 지금같이 계속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2050년 한 해만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의학의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코로나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코로나 전 세계 사망자를 봤더니 작년부터 해서 2년에 걸쳐가지고 27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아니라 작년 올해 총 누적된 코로나 전 세계 사망자가 275만 명인데, 그러면 매년 1,000만 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거기 포스트에도 있듯이 그러면 매년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대략 3초에 한 명씩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1위는 암입니다. 근데 저렇게 매년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암 사망자보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쨌든 사망의 원인 1위는 암이 아니라 이제 항생제 내성균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 이렇게 일반인용 포스터와 의료인용 포스터 두 가지로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냥 핵심은 그겁니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이렇게 손을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부분 한번 보면 이제 항생제 복용법을 준수하라. 이거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경우냐고 하면 이제 세균 감염일 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거의 아직까지는 40% 이상 항생제를 처방받는데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오남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항생제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항생제는 먹다가 중단하면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계속 먹는 게 오히려 항생제 내성균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생제 복용법을 준수하는 거는 반드시 처음 시작 자체가 세균 감염일 때는 당연히 꼭 항생제 복용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오남용인 경우,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포스트는 이제 의료인용인데요. 거기서도 보면 결국 이제 항생제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꼭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고 하면 세균 감염.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 경우에는 항생제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매월
아니, 매월이 아니라 매년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한 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위크라고 되겠죠. 그 한 주가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입니다. 이렇게 무슨 데이라고 해서 하루를 무슨 날로 지정한 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3월 24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계획의 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데이는 많지만 이렇게 한 주 자체를 예, 위크라고 해가지고 지정한 거는 항생제 내성뿐입니다. 그 정도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꽤 심각하다는 거죠. 예.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미국 소아과학회 자료고요. 네, 거기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제 미국 단체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빨간색 아니 밑줄 치는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이제 환자나 이제 의료인들이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10가지를 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알리는 내용입니다. 거기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항생제 오남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비동염,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충농증이고요. 예. 그리고 인두염, 흔히 말해서 이제 목이 붓고 아프다고 하는 경우, 이제 열이 나면서 인두염. 그리고 기관지염. 그리고 세기관지염이라고 해서 기관지보다 조금 더 작은 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예, 써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아래에 작은 영어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거기서도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 질환에 항생제를 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네, 그리고 제가 별표 친 부분,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가 오늘 처음 얘기한 그 뉴스입니다. 네, 2021년 3월 13일,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전에 네, 이렇게 그 인터넷에 올려진 뉴스고요. 거기도 보면 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항생제 인식 주간 그때 배포한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 관련 캠페인을 올해도, 네, 그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질병청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제목만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뭐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균 문제가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생긴 문제냐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지금 보고 있는 뉴스도 마찬가지 슈퍼박테리아와 관련된 뉴스인데 보다시피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미 거의 한 그 이전부터 계속 전 세계 각국 뭐 WHO에서는 계속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각성을 얘기를 했었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조금 그 심각성에 비해서 또 특히나 결국 이제 그 일반인들이 항생제를 오남용하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저 뉴스도 똑같이 네, 포털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2년 전에 예, JTBC에서 한번 메인 오프닝 뉴스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똑같이 유튜브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을 이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막연한 공포 정도라고만 생각했던 슈퍼박테리아의 습격이 이미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리터를 받아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감염된 뒤에 파열증이나 폐렴으로 걸려서 죽는 사람의 수를 추적해본 연구이 있는데 한 해 사망자가 3,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 뉴스가 2년 전인데요. 그때 어쨌든 이렇게 연구를 했었을 때 국내에서 한 해 약 3,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저 숫자가 절대 적지 않은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내 사망자가 제가 오늘까지 1,7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예, 코로나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근데 이미 2년 전에 예,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서는 한 해에 거의 한 3,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에 있는 사망자는 지금 수십 년간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가면 갈수록 사망자는 계속 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항생제 오남용을 덜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뉴스는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 뉴스도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심각하다는 거는 대부분 분들도 뭐 막연하게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항생제 오남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통계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통계 자료가 서울대에서 예전에 이렇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어린 아이들 항생제 처방 건수가 뭐 전 세계에서 안타깝게 1위인데요.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거의 8배 가까이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3배 이상.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다고 알려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2배 이상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항생제 오남용이냐고 하면 그 아래도 다시 제가 분홍색 하여튼 색깔로 처진 질환들인데요. 감기, 독감, 기관지염, 그리고 대부분의 인두형, 흔히 말해서 목이 붓고 열나고 아픈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제 축농증,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축농증이고 의학용어로는 이제 부비동력, 이제 많은 중이염도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생제 복용은 항생제 오남용이 해당이 됩니다. 이전까지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자주 복용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50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대략 한 30년 뒤가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미 그때는 이제 뭐 거의 이제 70 중반에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중장년층보다는 이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럼 그 아이가 2050년이 되면 거의 지금 이제 제 나이인 40대가 되겠죠. 예.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코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보면 이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그 관련된 내용들 다른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